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입학사정관 형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박수일까요? 네. 네, 저희가 5월 20일 날 저희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바로 투데이입니다. 오늘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교수님 두 분과 그리고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과 출신 두 명을 모시고 저희가 한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도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출연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계신 저희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과 졸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미국, 마카오, 홍콩 그리고 저기 어디였죠? 베트남까지 섭렵한 총주방장 출신 김현준 교수님이시다. 네, 환영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교수님인데요. 저희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과 졸업하셨고 그리고 지금 조리 국가대표 출신, 그리고 중국에서부터 한국까지, 두 번째 계신 분인데요. 한국에서도 계셨고요.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F&B 기획을 해주신 외식조리 전공 이면우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떨리네요, 굉장히. 네, 그리고 먼 곳에서 왔습니다. 전라남도 완도 아시죠? 완도. 네, 완도에 있는 약산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네, 양쪽에 계신 저희 우송대학교 16학번 장인범 학생. 네, 그리고 오늘 오른쪽에 계신 임지연 조교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 너무 하신 거예요. 네, 양지연 선생님. 네. 아유, 더워라.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예고를 했었습니다. 우수한 댓글을 달아주시는 친구들한테 저희가 이제 필라 티셔츠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질문을 좀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형훈 학생이라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2개의 질문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우송대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조금 더 이제 선물로 드리고자 저희가 오늘 이 티셔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티셔츠 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네. 덥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장소는 저희 우송대학교 안에 있는 스타리코라는 카페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 카메라 어느 분이 따라와 주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네. 네, 찍히고 있나요? 네.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것입니다. 네. 저희 이 장소는 원래 스타리코라는 장소는 저희 SIS 단과대학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글로벌 호텔, 글로벌 조리, 폴보 퀴즈 그리고 글로벌 외식 창업학과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장소입니다. 실제로 음식을 판매하고 이제 피드백도 받는 그런 장소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런치 세트가 5,500원 그리고 보시면은 커피랑 디저트 세트가 무려 4,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디저트가 1,500원에서 4,000원까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저렴하고 퀄리티 있는 음식을 맛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음식들 한번 맛보시면 괜찮을까요? 네, 오늘 도우미 어디 계시나요? 도우미? 네, 도우미. 네, 오늘 좀 세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다시 카메라 원상복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저도 가끔 와서 지금 여기 있는 장소에서 점심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장도 해가기도 해요.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도 괜찮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포장해서 좀 지인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오나요 저희? 네, 급해요, 급해. 네. 와우. 네. 이걸 여기다 넣죠. 네, 일단 네 분 한번 맛보시고 소감 한 마디씩 또 소감을 맛보셔야죠.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주 오시죠? 네. 네. 주로 언제 오세요, 많이? 저희는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네, 여기는 저희가 주로 11시부터 오픈을 해서 한 4시 정도에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또 우송고등학교가 있는데 선생님들도 많이 왔다 가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송대학교에 오시게 된다면 여기 스타리코 꼭 한번 들려주셔서 맛보시는 것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입씩 하셨나요? 네. 네.
소감 한마디씩. 네, 교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맛보셨는지. 뭐 저야 저희 동료 교수분들께서 하시는 레시피니까 이미 많이 맛보셨죠? 본 맛이라서 근데 이제 퀄리티 자체도 굉장히 높고 재료도 워낙 좋은 걸 쓰고 있다 보니까 맛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면우 교수님.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너무 바빠서 여기 잘 못 와요. 너무 그게 아쉽더라고요. 이제 영업 시간도 있고 이런데 조금 제가 안 바빠졌으면 더 자주 오지 않을까. 네, 네. 가성비도 너무 갑이고 너무 좋은 것 네, 같습니다. 들으셨나요? 네, 수업 조금 줄여주시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범 친구. 네, 저는 SNS를 제가 즐겨 해서 카페를 많이 가는데 그런 카페보다 이쪽이 더 낫지 않나 싶은 너무 이런 또 맛이-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학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적당히 달지도 않고 이게 안 달지도 않고 아주 요즘 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가격도 착하죠. 네네. 네, 우리 지연 쌤. 네,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디저트 수업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수업 때 배운 것처럼 진짜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고 좋은 재료 써서 그런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좀 오늘 라이브 촬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양쪽에 계신 우리 지연 쌤이랑 임범 학생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먹고 싶다는 음식을 조금 준비해서 주방에서 좀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양쪽 교수님께서는 저랑 이제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과에 대한 이제 입학부터 취업까지 이제 조금 더 인터뷰를 좀 더 많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메뉴가 레시피가 있었죠. 네, 레시피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가 어떤 요리를 보여드릴지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섬 출신이다 보니까 네. 일반 자취하는 학생들은 이제 해산물 요리를 잘 안 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산물 요리도 이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약간 해산물 위주의 요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메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에피는 이제 꼬시래기 쌈이랑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삼치 파피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혹시 지연 쌤께서 얘기 좀 해줄래요? 우선은 꼬시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면처럼 비벼서 자주 먹었던 음식인데 쌈으로 먹으면 어떨까 해서 이제 준비하게 됐고 참치 파피오트는 저희가 같은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같이 팝업을 하면서 만들었던 요리가 파피오트였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추억의 음식을 또 소개하는 네. 거네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양쪽에 있는 우리 썸 패밀리 분들은 또 조리실로 이동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 부탁드릴게요. 맛있게 해주세요. 네. 네. 네,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114명 정도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조금 편안하고 허심탄회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긴장이 되긴 했지만 저희도 긴장하고 있어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 교수님 외식조리학과 전공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이 우송대학교 외식조리를 선택하게 된 입학을 선택하게 된 시기와 이제 좀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현준 먼저부터요? 교수님부터. 네.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뭐 생각을 해서 들어온 케이스는 아니고 원래는 인문계 학교를 졸업을 해서 학교를 이제 다른 원래 지금 이 과랑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학과에 다니다가 이제 적성이 너무 안 맞아서 이제 새로운 걸 좀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당시 우송대학교 외식조리과를 알아서 이제 들어온 케이스죠 사실. 네. 수시로 왔나요? 정시로 들어오셨나요? 저는 정시로 왔습니다. 정시요? 네, 성적으로?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외식조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 이제 시험을 쳐서 왔었는데 이제 여러 학과를 지원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외식조리과 학과가 점수가 굉장히 좀 높았어요. 그때도 높았나요? 그때 정시로 왔을 때는 높았었어가지고 네. 그걸로는 합격을 못하고 그 당시 호텔 외식 경영학과라는 학과가 있어서 두 개를 동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외식조리과는 떨어지고 네. 경영학과는 합격을 해서 근데 이제 외식은 계속 하고 싶으니까 이제 1학년 때 성적을 잘 준비해서 2학년 때 전과한 케이스죠. 전과한 케이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면우 교수님께서도 간단하게 어떻게 입학하게 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조금 요리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조리고를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를 다닐 때 계속 요리는 좋아하고 이제 부모님이 잠깐 그 외식을 하셨어요. 외식 사업을. 아, 조리 그러니까 쪽에 영향이 있으셨군요. 레스토랑을 하셨었고 그걸로 어떻게든 이제 뭐 저희를 키우시고 하시니까 거기서 영향을 좀 받아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을 설득을 했는데 당연히 처음에 이제 반대가 심했어요. 저희 때는 더구나 외식이 잘 구미 안 됐을 때여서. 저 요즘이랑 또 다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마 좀 주말이나 이럴 때 요리 학원도 다녀보고 책도 보고 공부하고 하면서 아마 고등학교 때 이제 조리사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다 거의 이제 따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따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쵸. 야자하고 네, 뭐하고 야자.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좀 준비를 해서 여기에 지원하게 됐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여기서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사실 여기를 올까 어디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송대학교가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서는 조금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기에는 사실 애매했던 저는 알 수 없었던 곳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주변에서 요리를 한다는 선배들이나 아는 분들을 만나면 무조건 우송대 가라. 아, 예, 우송대를 가야 조리는 돼. 우송대다. 네네. 아, 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2000년 초반. 네. 네. 벌써 10년, 20년이 다 돼가네요. 네, 거의 벌써. 그렇죠. 네. 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여기를 왔는데 면접을 보러 왔는데 학교 투어를 시켜주거든요. 저희 학교는. 그쵸. 학교가 워낙 크니까 네. 실습실 투어를 시켜주는데 그 실습실이 너무 좋았던 그 영향이 하나 있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여기서 그 실습실 투어를 해주는 선배가 너무 여기에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거에 아마 제가 좀 매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네. 자신감과 자부심. 네. 저희 우송대학교는 2000년 초반부터 호텔 레스토랑의 넘버원이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면접을 오면 학과 투어를 한번 시켜줍니다. 얼만큼 우송대학교의 자부심을 갖고 이제 올 수 있는지 이렇게 확인시켜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면접에 오셔서도 한번 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선배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지금 그 선배님 같은 경우는 한화 쪽에 이제 그 F&B 관련 외식 사업 관련 사업 개발팀 쪽에서 계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멋진 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합격 후에 이제 대학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 김현준 교수님 학교 생활하면서 좀 에피소드가 있다면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네,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지금 조리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 출신의 학생은 아니었고 이제 인문계 출신이었고 학교를 좀 보통 평상시 때 들어오는 학생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열등감 같은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쫓아가기 바빴죠 사실은. 네. 전과를 또 하셨잖아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군대 갔다 오셔서도 전과를 또 하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영향을 주신 분이 또 어떤 분이 있으신가요? 뭐 이과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부모님 영향이 사실 좀 컸죠. 아버지가 건축 설계사시긴 한데 집에서 항상 이제 주방에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도 좀 영향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학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외식 쪽 산업이 이제 막 붐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시기라서 굉장히 이제 향후에 계획을 세웠을 때 좀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같이 겹쳐서 의학과에 들어오게 된 일단 것 같아요. 아버지 영향이 굉장히 컸다.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까지 교수님도 되셨잖아요. 그래서 네. 아버지께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버지가 제 네.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대회 같은 것도 혹시 많이 좀 나가셨나요? 저는 사실 대회를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쫓아가기 바빴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옆에 보면 이제 임 교수하고 좀 친한 편인데 그 당시에 이제 임 교수는 대회를 굉장히 많이 나갔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되게 좀 많이 부러워했었죠. 그 당시에는. 예. 네. 어떻게 친해지시게 된 거예요, 두 분? 학과 이제 뭐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알게 되셨고. 케이스였죠. 아, 네. 이제 조금 실력은 부족했지만 이제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네, 네. 장난 들었는데요. 아니었어요. 어떤 학교 생활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사실은 저는 이제 집안이 유복하지가 않았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흙수저 집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뭔가 선택권이 없었어요. 저는 이거여야만 했고
이걸 무조건 잘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조금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공부만 하고 이제 장학금을 못하면 학교를 못 다니겠다라는 뭔가 압박감도 들고 해서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장학금도 타고 요리 대회도 뭐 나가서 상금도 타고 막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생활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좀 충당을 하셨는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장학금으로 학비를 대고 그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교수님들을 많이 도와서 연구 사업하면서 조금씩 그런 연구 수당도 얻고 말씀드렸던 요리 대회. 요리 대회. 네. 요리 대회에서 상금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회를 나가면서 상금으로 이렇게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상금이 얼마 정도 됐었나요? 그때 당시에? 대회가 가장 큰 대회가 이제 300만 원짜리가 있었고요. 300만 원. 네, 뭐 적은 대회는 3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선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궁금한데 이제 총 받았던 상금액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네. 어마어마하죠. 네, 네. 총 나오면 1,000만 원 정도 1,000만 대회가 되지 원이요? 않을까 네. 싶은데 자세히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너무 많아가지고. 오래전이어서. 너무 많아서. 네. 학교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했던 학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교 생활을 이게 어떻게 하셨는지 봤고요. 혹시 취업 준비는 또 어떻게 하셨고 뭐 인턴십 같은 거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뭐 아까도 뭐 설명해 주셨지만 해외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 출발점이 이제 3학년 끝나고 해외 인턴십을 나간 게 첫 인턴십. 출발점이었죠. 그 당시 어디로 가셨어요? 저는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 미국으로 갔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송대학교는 좀 특별했던 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제 해외 인턴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였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메리트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또 그걸 발판으로 해외에서 좀 취업을 오래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같이 좀 영어 실력은 좀 어떠셨어요? 지금 얘기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그때는 정말 영어를 못했어요. 예. 가서 현지에서 또 배우신 건가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3학년 때부터 이제 그 회화 수업이 있었어요. 그게 해외 인턴십을 준비를 했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죽기 살기로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가서 이제 해외로 나가면은 해외 영어를 가지고 이제 뭐 일을 하고 모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1년 동안 되게 열심히 준비는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가서 또 예. 현장에서 부딪히고. 그렇죠, 부딪히고 깨지고 이렇게 배운 거죠. 예. 교수님께서 미국을 가신 게 몇 년도시죠, 그러면은? 제가 정확하게 2010년 2월에 왔습니다. 2010년 2월. 네. 지금 저희가 2020년도죠. 저희 우송대학교는 10년 전부터 네. 미국으로 진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네. 학교 생활, 또 취업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우선 졸업을 하고 바로 대학원을 갔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더 공부도 하고 싶었고 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저 자신을 좀 디벨롭하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이전부터 저는 조금 이제 해외에서 꼭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했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저는 잠깐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해외에서 좀 성공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문화도 배우면서 제가 해외 안에서 뭔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뭔가를 알리는 이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주변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교수님들. 교수님 저는 해외 가서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졸업할 때쯤 되니 학교에 스카우트 제의가 오더라고요. 네. 스카우트. 그런 계기를 좀 거쳐서 교수님들도 추천을 해주시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해외를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해외는 어디로 가시죠? 저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이요?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네, 중국에 관한 얘기는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고에 의해서 학교 생활 네네. 굉장히 빡빡하게 하셨다고. 네. 근데 연애는 혹시 언제쯤 하셨나요? 사실 대학교 시절 때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못했고 졸업할 때쯤에 제가 대학원 가서 잠깐 대학원 가서. 대학원 갔을 때는 사회생활도 하고 네. 살짝 조금 거리도 있고 이래서 할 수 있지 않았나. 네. 되게 학생들이 궁금했었어요. 아까 전에 그 댓글 보니까 교수님 첫사랑은 언제였나요? 네. 그건 노코멘트 첫사랑이셨나요? 하겠습니다.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들 취업,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대해 좀 얘기를 드려봤고요. 지금 제가 잠깐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주방 가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저희 시습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왜 모였죠 오늘 또? 오늘 또 한번 학생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죠. 과연 우송대에는 조리 실습시설 몇 개나 있는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궁금해요.
저도 30개 정도 되지 않나 네, 알고 20개 있는데 이상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저희가 한번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출발할까요? 네. 뭐 100개가 보시죠. 지금까지 저희가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요. 총 몇 군데죠? 36군데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힘들고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 못 들어간 데도 있고 맞아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정확한 사실은 우성대 실습실은 36군데 이상이다. 저희가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이제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희가 또 열심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든 거 시키지 말아주세요. 네,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네, 제가 지금 주방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지금 조리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저희 이제 파피오트 하는 중이고 네. 이거 한 다음에는 이제 파스타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혹시? 파피오트요? 네. 파피오트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이랑 이제 오븐에 넣는 시간까지 합쳐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25분 정도. 네. 네. 아,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시간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안 넣어도 돼요, 지금? 네, 이거 올리고 이제 올리고. 제가 네. 차근차근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몬 제가 몇 즙을. 가지 좀 인터뷰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오늘 재료 중에 좀 특별한 재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재료 중에 이제 에피에 들어가는 꼬시래기라고 해서 이제 해초 무침 같은 거 해먹는 해조류 종류인데 그걸로 이제 준비를 했고 그리고 파스타에는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엄청 유명한 완도산 전복을 가져왔어요. 아, 완전 네. 전복까지 갖고 오셨어요? 네, 이제 전복이 들어가는 네. 또 저희 김이 특산물인데 아. 김으로 페스토를 만들어가지고 네. 김 페스토 위에 이제 파스타랑 전복을 올려서 요리할 거예요. 아, 요리할. 네. 네. 들으셨나요? 네. 방금 완도에서 갖고 온 김을 가지고 오늘 요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아까 봤는데 김 페스토 파스타라고 이게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게 어떤 재료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제 다른 페스토 같은 경우에는 바질 페스토나 뭐 아보카도 넣은 거 이것저것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는 그 바질이나 주 재료를 김으로 바꿔서 김이랑 잣 그리고 마늘 이제 파마산 치즈가루 등을 넣어서 갈아서 올리브 오일이랑 함께 갈아주면 이제 그게 페스토가 되는데 이제 냉장고에 유지하면서 빵에 발라 먹기도 하고 파스타에 넣어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여요. 해서 먹을 수가 네. 있어요. 그 김 페스토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을까요, 혹시? 바질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마트에 많이 팔아서 바질 페스토도 있고 이제 아보카도 많이 아보카도. 쓰시니까 아보카도 넣어서 만든 아보카도 페스토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해주신 삼치 파피오트라고 했는데 이거 아까 선정한 이유가 이제 옛날에 같이 했던 경험이 있었다. 근데 네. 혹시 이 재료가 아까 어떤 거였죠? 삼치? 이제 삼치라는 생선을 이용해서 이제 파피오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종이 호일 같은 거에 음식을 넣어서 오븐에 구워서 이제 아예 서빙 나갈 때도 저런 상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네네네. 파피오트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삼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삼치 말고 또 대체할 만한 생선이 뭐가 있을까요? 숭어나 강어 이런 흰살 생선도 괜찮고 이제 고등어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긴 하는데 고등어는 조금 비릴 수도 있고 이제 또 연어 많이 팔잖아요. 네네. 이제 연어로도 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흰색 아니면 연어 네.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손질할 때 조금 팁이 있다면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이제 삼치 같은 경우엔 저희가 이제 필렛으로 샀는데도 안에 중간중간에 뼈가 있어요. 근데 아. 먹기 좋게 미리 뽑아두거나 이제 그리고 와인이랑 레몬 이용해서 잡내 없애주고 있거든요. 잡내 없애주가. 네. 잡내는 레몬으로. 네, 레몬이나 네, 와인. 레몬 네. 와인.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지금 의상 일단 놓고 오실래요? 네, 놓고 오세요. 좀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놓고 오시고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지금 오븐에 넣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얼른 오세요. 네, 인터뷰해야 돼요. 네. 네.
두 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조리복도 입었고 이 타이를 또 매셨어요. 아, 네, 네. 이 복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예. 분이 할까요? 네. 제가 일단 이 스카프라는 게 이제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착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카프를 보시면 색깔이 여기 다 있어요. 네, 빨간색이시네요, 지금. 네. 이게 총 4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거를 보고 이제 학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학년. 네. 그럼 다른 과랑 혹시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 이런 아이고 이쪽에 마크가 마크가, 있거든요. 네, 마크가 있다고 저희는 하네요. 네. 이제 우성 컬리너리 대학교. 아트. 네. 네, 그렇게 돼 있고 같은 건가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조리과는 이 타이의 색깔로 이제 학년을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네. 오른쪽에 있는 이 마크로 해서 네. 이제 외식조리, 글로벌 한식조리, 네. 그리고 외식조리 경영, 네,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음식 하는데 한 20분 걸린다고 하셨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맛있는 음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네, 바로 진행하면 될까요? 네. 일단 실시간으로 지금 질문 몇 가지 온 거 좀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네, 지금 교환 학생 많이 가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면우 교수님 혹시 알고 있는 정보 있으시면 알려주시겠어요? 제 생각에 저보다 아, 많이 제가 아실 것 네. 같아요. 네. 뭐 제가 아는 지식으로서는 일단은 저희가 교환학생 가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컬리너리 쪽은 이제 CETT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 폴복기자학과 본교회에서 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죠. CET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는 CETT 조리 대학인데 그쪽에서 보통 1년 또는 1년 반의 코스로 이제 맡아서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폴복키즈 저희 학과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수한 성적을 내시는 학생들을 좀 선발을 해서 IPB 본교에 가서 이제 수업 연수를 하는 6개월 정도 하는 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비용은 어떻게 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CTT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폴복키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등록금을 내고 교환학생을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교 학비가 한 학기 학비가 유로로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18,000불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학교 학생으로 소속이 되시면 선발돼서 이제 연수를 가게 되면 뭐 등록금만 내고 등록금만 갔다 내고. 오는 아, 네. 프로그램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예. 좋은 거죠. 학생들한테는. 엄청 좋죠. 등록금만 내고 해외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혹시 지금 학생들 다들 코로나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 다 복귀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 친구들 지금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다 돌아와 있는 상황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와서 이제 본 학과에 돌아와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고 또는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코로나 이 상황이 좀 풀리게 되면 다시 해외로 나가겠다라고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준비하는 친구들 예.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교수님들 이제 경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두 분 다 굉장히 젊으시고요. 그리고 해외 경험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면우 교수님부터 아까 중국 갔다 왔다고 하셨는데 중국에서 어떤 업무를 하셨고 네,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중국에 있던 한식 외식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식 외식 업체인데 이제 브랜드가 한 3가지 정도 있었던 외식 업체에서 메뉴 개발팀 R&D 이제 팀장으로 잠깐 있었습니다. 한 4년 정도, 4년 반에서 한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카웃이 돼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초기엔 제가 중국어를 전혀 못했어요. 네, 전혀 못했는데 거기서 이제 통역도 다 지원을 해주고 네, 한 명 통역도 지원해주고 일을 할 수 있게 굉장히 서포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스카우트부터 통역까지 네.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4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 한국이랑 또 중국의 또 문화 차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힘들진 않으셨는지. 네. 우선 언어적인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커서 1, 2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언어를. 그래서 뭐 현지 친구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언어를 많이 배웠고요. 그게 가장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다른 하나는 문화 차이 때문에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제 소통의 차이, 생각의 차이를 이제 중합점을 찾는 부분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방법을 알고 나서 그리고 문화를 좀 이해하고 나서는 좀 더 일하는데 많이 편해지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준 교수님께서도 네. 미국, 마카오, 홍콩, 베트남까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그렇네요. 네, 어떤 업무를 하셨고, 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처음에 이제 미국 처음 간 거는 이제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 인턴을 처음 나갔죠. 네.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솔직히 열심히 하기는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해서 그쪽 코피 터질 만큼 열심히 하셨어요. 예, 진짜 네. 목숨 걸고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왜냐면 목적이 있었으니까. 네. 가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다행히 그쪽 호텔에 있는 총주방장님 분들이랑 산하에 있는 셰프들한테 좀 인정을 받아서 우연히 이제 비자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제트 메리엇 호텔로 이직을 했었고 네. 또 그걸 계기로 이제 마카오에 있는 또 테이스팅 룸이라는 프렌치 레스토랑 투스타 미슐랭에서 이제 근무를 네. 했었고 또 그 계기로 또 홍콩에 와서 근무하게 되다가 마지막 베트남에는 이제 호텔 총주방장으로 네, 건물이 어마어마해요. 예. 네.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좀 활동하셨는지 총주방장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네,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총주방장직을 두 가지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발령난 호텔은 이제 빈펄 럭셔리 다낭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총주방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메뉴 오퍼레이션을 하든 뭐 행사를 하든 이제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다 맡고 있다가 또 거기서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제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랜드마크 81이라는 호텔이 네, 있거든요. 굉장히 높았어요. 네. 예,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프리 오프닝 총주방장직을 맡아서 가서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레스토랑들을 이제 다 관여를 하고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저희하고 이제 디자인 팀이랑 해서 그럼 했다고 요리보다는 설계하고 이제 그렇죠. 거기에 따라가기 예. 바쁘셨네요. 예,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요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요리만 잘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건축 공부도 좀 해보고 건축까지. 디자인 공부도 했었어야 되고 뭐 인테리어 공부도 했었던 것 같고 예, 그때 좀 많은 경험을 쌓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 네. 조리학과를 다녀서 취업까지 하려면 이제 언어 그리고 이제 디자인 부분도 조금 더 많이 알고 가시면은 네. 나중에 친구들이 취업해서도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좀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리도 좋지만 이제 다른 영역도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우송대학교 이렇게 교수님으로 오셨잖아요. 네. 네, 혹시 그 전에 연봉이 어떻게 되셨는지. 네, 아 이거는 이거 좀 이런 거 실례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한번 여쭤봐야 되지 저는 않을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기 아, 훨씬 노코멘트. 높으셔서 네. 아, 네네네. 받으셨던 연봉이나 뭐 이제 혜택 같은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셨나요? 뭐 처음 미국에 처음 근무를 시작했을 때는 막내였으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급여를 받긴 했죠. 네. 근데 이제 진급을 해 가다가 마지막 네. 총주방장 자리에 있을 때는 예, 좀 받았어요. 아, 네, 좀이라면은 네. 한 달에 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900만 원? 와, 900만 원. 네, 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추가로 또 혜택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었나요? 뭐 아파트 아파트. 나왔었고 네. 비서 있고 그 정도. 비서까지 있으셨어요. 예,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교수님은 노코멘트 하셨고요. 네, 네. 네. 많이, 이렇게 이거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 아는데 말을 안 아이, 한 좀 거지. 해주세요, 좀. 네. 나중에 학교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네. 네, 우송대학교로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그건 임 교수가 먼저 네. 설명하기 나을 것 먼저 같아요. 말씀해 주셔야죠, 이번에. 저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학교를 마치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다녔었잖아요. 네. 대학원도 다니게 된 계기도 있고 사실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교수님들이 존경스러우셨어요. 그러니까 존경을 많이 했고 해서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교수가 하고 싶다라고 약간 꿈이 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다 차후에 이제 꿈이 생겼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해외도 일을 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호텔에서도 좀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 그러고 있는데 사실 몇 번 학교에서 연락이 왔었던 적은 있습니다. 아, 역시 네. 엘리트는 다르군요. 네. 네, 그래서 연락이 와서 학교에 와서 이제 후배들이나 제자를 양성해 보는 게 어떠냐 그런 의미들을 많이 연락이 이제 오기도 해서 고민 끝에 사실 이제 작년에 오게 됐어요. 아, 어느 정도 지금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재직한 지는 현장에서는 한 6, 7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오고 하다가 이제 오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최근에- 연락도 오고 사실 후배들의 요청도 많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어, 굉장히 젊으시죠? 네.
좀 추가 질문이었어요. 중국으로 가는 인턴십이 있나요? 아니면 유학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실은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중국에 계신 많은 한국 그 사장님들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한식당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세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갔던 계기도 그렇지만 외식 기업들도 그렇고 우선 시장이 크기 때문에 진출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충분히 그거만큼 준비가 된 사람들이 없을 뿐더러 그 커넥션이 없었던 거죠. 예, 그런 능력 있는 친구들과 그 수요자의 커넥션이 많이 없어서 그런 역할들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측에서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최근에 이제 국가적인 문제였죠. 교류에 이제 사드 사건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단절됐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외교적인 문제는 언젠간 해결되니까 언제든지 좀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기회는 언제든지 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어는 네, 필수고요. 네, 열심히 준비하시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연봉이 네, 이렇게 많았고 그리고 예. 아파트에 비서까지 있었는데 그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우송대학교를 오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뭐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처음에는 이제 사실 교수라는 직업을 살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없었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계속 호텔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런 곳들에서 계속 제가 근무를 하는 게 뭐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해외에 있어야겠다. 예, 사실은 베트남에 있다 원래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옆에 계시는 우리 임 교수께서 처음에 연락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뭐 이사장님 뿐 아니라 이제 높으신 분들께서도 좀 많은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뭐 처음에는 이제 한 2번 정도 거절 아닌 거는 비슷한 걸 좀 하다가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취지도 일단 좋았고 왜냐하면 저 중요한 건 제가 또 이 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또 학생들을 가르쳐 보는 것도 또 다른 도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또 그런 개념도 좀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고 또 와이프하고 또 의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해외에서 거의 한 11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지낸 시간도 오래됐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겹쳐서 이 결정을 하게 됐는데 한 지금 이제 이 일을 한 지 한 1년 정도 돼 가거든요. 네, 많이 도와주십니다. 예, 교수님께서. 그래서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하나 의하면은 교수님께서도 CC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얘기해야 돼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거는 언제 만나셨으며, 네. 이런 것도 얘기해야 돼요. 네. 이거는 허심탄회하게, 어제 네. 얘기가 없었던 내용인데. 그렇죠. 제가 돌발 질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이제 와이프도 이제 저는 CC였어요 학과. 뭐 임 교수도 잘 알겠지만 알고 아는 계시고, 사이인데 CC였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해외 인턴십을 같이 나갔죠. 해외 인턴. 사실 와이프도 셰프라서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와이프한테 제가 와서 뭐 욕을 먹을 줄 알겠지만 괜찮아요. 이해해 주세요. 오늘만큼은. 네. 제 와이프도 이제 호텔 충주광장이었었고요. 계속 이제 같은 직급으로 계속 올라갔었죠. 이직도 같이 하고 같은 곳으로 계속 이직하고 같은 나라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그래서 처음에 베트남에서 이제 총주광장자가 2자리였었는데 이제 하나가 저였고 한 포지션이 이제 제 와이프였었죠. 1+1으로 일부러 이렇게 약간 딜하신 거 아닌가요?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조금 내막이 좀 궁금하긴 예, 한데요. 뭐 운이 좋았다면 운이 좋았던 거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때도 맞았던 거 같고 그리고 제 와이프가 저보다 더 독종이기 때문에 원래 잘 아시다시피 뭐 주방이라는 곳이 좀 험하기도 하고 그쵸, 네. 강한 위험하고, 정신력도 네. 필요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살아남을 정도면 굉장히 와이프 32살 때 총주광장을 나갔으니까 32살. 와.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네.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혼하고 돼서, 살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이었는데요. 저희 이면우 교수님 질문인 것 같아요. 국가대표 조리 국가대표 어떻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앞에 하나 수식어 더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니어 국가대표였었거든요. 네, 주니어 국가대표. 그게 어떻게 됐었냐면요. 모든 성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뭐한데 이제 뭐 외부에서 탔던 상들 그런 것들이나 뭐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총점을 합산을 하는 거 하나라 그다음에 그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요리 대회가 또 있었어요. 네, 요즘에는 좀 사실 그런 게 많이 바뀌고 변형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서 우선 학교 대표로 선발되기 위한 요리 대회가 있었고요. 아, 그거를 뽑고 나서 또 이제 국내에서 치러지는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요리 대회가 하나가 또 따로 있었어요. 거기에서 입상을 하면은 이제 1등부터 뭐 몇 등까지 해서 팀, 국가대표 팀 순위 안에 들면 그 자격을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아, 국가대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나라의 대회를 좀 나갔다 오셨는지. 제가 나갔던 대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지원해줬던 게 홍콩에 그때 당시에 대회가 있어서 홍콩의 대회를 나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아, 홍콩에서. 성적은 어떻게 나오셨나요? 저는 사실 이제 동메달을 땄는데 같이 갔던 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국가대표. 네. 교수라는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제 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번에는 김현준 교수님께서 저부터 할까요? 네, 교수라는 직업의 큰 장점.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작년까지는 저는 계속 현업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치열하게 살았죠. 인생을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치열하게 임 교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제 그곳에 있다가 이곳에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혀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1년 동안 해보면서 느낀 점은 좀 보람 있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했던 경험을 이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면 이 학생들이 그걸 좀 받아들여주고 자기가 제가 옛날에 20대 초중반이었을 때처럼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 좀 이렇게 인식을 해서 자기 미래를 좀 이렇게 준비해가는 과정들을 보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 때도 저랬는데 예, 약간 그렇죠. 이런 추억에 예, 잡기도 하고. 그렇죠, 아, 맞아요. 그게 제일 보람 있는 일이었고. 보람. 네, 우리 김현준 교수님께서는 보람이라는 네, 네. 네, 직업의 의미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임 교수님께서는 교수라는 직업의 가장 큰 의미. 네. 저는 조금 이거에 빠져 있었던 시절이 있어서 그게 이 시대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쵸. 지금 뭐 언택트 시대가 오고 뭐 이러는 것처럼 코로나라는 사태도 터지고 막 이랬는데 사람의 식습관이나 문화도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뀌는 부분에 제가 한 시절을 같이 지냈고 제가 거기 빠져들어 있었고 그걸 다시 또 후배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후배들이 그걸 듣고 네. 빨리빨리 흡수할 때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학문도 뭐 많이 변하기도 하긴 하지만 외식 문화는 더구나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뿌듯하고 그걸 빨리 흡수하는 그 친구들을 봤을 때 뭔가 이 성장성이라 해야 될까요? 아. 이 학교의 성장성 그리고 우리 외식 문화의 발전 막 이런 것들이 좀 보이다 보면 아 미래가 밝구나. 좀 식상한 말이지만 네, 미래가 그런, 밝구나. 네, 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추가 질문이 왔네요. 한 주방의 수셰프 혹은 헤드 셰프가 되려면 얼마나 일을 해야 하나요? 아마 김현준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제가요? 같은데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내에 있는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언지는 못할 거고 왜냐면 제가 국내에서 일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국내는 아니지만 네. 네, 해외 경험을 비춰보면 상당히 수직 같은 경우에 최소 5년, 6년은 했었던 것 같아요. 최소.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본인이 그만큼 그 영역에서 인력을 어떻게 받느냐 그쪽에서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인맥을 어떻게 쌓느냐 뭐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하냐에 따라서 그 시기는 상응하게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평균적으로는 수셰프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6년 헤드 셰프는 최소 8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최소 7, 8년 정도는 네. 해야 수셰프 될 자격이 좀 예, 있다. 그런 네.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왔어요 질문이. 네. 실습은 혼자 하는지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이거 아마 학교 생활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학생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실습은 혼자 하는지 이게 조금 말이 애매한 것 같은데 실습실은 혼자 쓰는 실습실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같이 들어가겠죠. 근데 주어지는 과제마다 혼자 하는 과제가 있고 팀워크를 이뤄서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그먼트가 많이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국에서 실습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쵸, 네. 웬만큼 혼자서 할 수 있는 실습들은 혼자서 하게끔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와서 충분히 실습 좀 많이 해서 좀 피곤하다 이런 느낄 만큼 하실 테니까 그런 건 좀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예. 실습은 네. 걱정하지 않아도 네, 네. 많이 할 수 있다. 네, 그게 원 없이 할 겁니다. 원 없이. 원 없이.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아침 조리 실습도 있고 저녁에 다이닝하는 실습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요즘에 아침에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아침에 하는 네. 거 저도 이제 타워에서 제가 있는 건물은 여기가 아니라 옆에 옆에 있는 있는 타원, 건물이요. 네. 옆에 있는 타워인데
거기 아침 조리 실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아, 내일 아침까지 이제 해서 내일 이제 블럭이 한번 바뀌는데 저희는 좀 다른 게 블럭 실습이라고 해서 그 3주 정도씩 이렇게 끊어서 3주 동안 실습을 하고 끝나고 3주 실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게 내일 우선 끝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반이 다음 주에 또 시작이 될 텐데 우선 저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아,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네, 못 먹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아침에 한 7시 한 반부터 가면 네, 먹을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교수님 조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아니 우선 아침에 저는 먹으려고 오는데 아침에 오면 일이 너무 많아서 내려갈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총장님, 네, 일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깨알아 같아요. 드리니까 아침 이거. 먹을 시간이 없으시답니다. 네. 네, 또 추가 질문이었어요. 지금 다른 대학보다 우송대학교를 선택할 그 메리트, 우송대만의 강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제가 네, 뭐 저는 뭐 이렇게 원론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저희 학과만 두고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해외 인턴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긴 하죠. 솔직히 그거는 뭐 여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인정할 거고 여기 교수진들도 인정할 거고 아마 압도적일 거예요. 아마. 오면 무조건 해외는 갈 수 있는 예, 기회는 그리고 생긴다. 네. 프로모키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인턴십을 나가는 곳이 미국, 홍콩, 그리고 태국, 베트남, 프랑스, 독일, 스페인, 뭐 두바이도 네. 가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한 네트워크가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라서 네. 본인이 준비만 돼 있으면 갈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죠. 아, 일단 준비만 해라. 다 네. 보내준다. 네, 본인이 준비만 돼 있으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와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해외로는 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네, 추가 질문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송대학교로 이제 교수님을 오셨잖아요. 네. 오셨는데 내가 교수로 왔다 보니까 나 때는 이랬는데 라떼 타임 한번 가볼게요. 네, 나 때는 이랬는데 우리 우송대학교 학생들을 보니까 이건 좀 좋다, 이건 조금 아쉽다 하는 점 있으시면은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면희 교수님부터. 우선 저 때는 이제 학교가 굉장히 유명하기도 했지만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많은 변화와 이런 거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변화하고 성장을 하고 있죠, 분명히. 근데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많이 느꼈던 게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구성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전에는 배우는 사람 입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좀 서서 보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는 학교가 좀 특이한 시스템이 창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쵸, 예. 네, 그래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그 경험 그리고 실제 창업을 준비하는 경험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탄탄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시행 단계를 좀 많이 거쳐서 학생들이나 교수님도 굉장히 힘들어 하던 부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워낙 안정적이고 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워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나 때보다는 이게 좀 좋지 이게 좀 더 않나. 좋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1학년 때 조리 배우고 레스토랑에서 실습하고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3학년 때는 솔반이라는 창업 네네. 공간에서 팀을 이뤄서 창업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직접 창업까지. 올레 식탁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서 여기서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체계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우송대학교가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아쉬운 점이 또 있다면 학생들의 어떻다 약간 이런 게 아쉬움이 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쉬운 점이요? 너무 잘한다는 게 좀 아쉽죠. 너무 칭찬만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가? 네, 약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네, 되나? 이렇게 네, 좋게 포장해야죠. 사실 네. 학생들이 너무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오류를 좀 이제 동할 때 있죠. 범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는 게 사실 지금의 능력이거든요. 예전에는 저희는 정보가 없어서 찾기 위한 걸 많이 배웠는데 지금은 정보도 너무 많고 그걸 어떻게 필터링을 잘하고 필요한 자료로 자기에게 만드냐 그리고 그걸 습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더 잘하면 더 좋은 학생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더, 생각. 네. 너무 이제 정보가 너무 많다. 네, 잘 네, 네.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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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중 교수님께서도 나 때는 이랬는데 우리 학생들 보니까 이거는 좋아졌고 이거 좀 아쉽다 하는 거. 좋아진 점은 아까 전에 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커리큘럼 자체도 워낙 탄탄해졌고 그건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 학교 다닐 때보다는 워낙 이제 인터넷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워낙 활성화가 돼 있기 그쵸,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발전시킬 수 있는 콘텐츠라든가 본인 스스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거 이거는 진짜 좋은 점인 것 같은데
굳이 단점으로 꼽자고 하면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뭐 매스컴을 통해서나 워낙 이제 셰프의 좋은 면만 이제 부각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이제 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또는 그 과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노력도 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내의 시간도 좀 필요한 거 네, 좀 있고 필요하고. 기회 비용도 필요한데 예, 그 부분 한 번씩 스킵할 때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인 스스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해요. 예. 이제 말씀해주신 거 보니까 학생들이 요즘에 이제 냉부라든지 냉부, 예, 아니면 그쵸. 백종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되게 그쵸. 많은 요리 프로그램 때문에 조리에 대한 꿈을 많이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 외적인 것만 보기보다는 그 실제로 주방 안에서의 모습이나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이제 약간의 현실적인 것과의 괴리감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마음가짐을 조금 잘 하고 예. 우송대학교 그러니까 조리 쪽으로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또 왔는데요. 입시 면접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네. 면접 참여해 네. 보신 경험이 두 분 다 있으신가요? 네, 네. 네, 작년에 수시를 수시 들었죠. 면접. 예. 네. 이번에 그래서, 이면은 교수님부터. 네. 우선은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이 사실 지금 이제 질문 올라오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뭐 면접은 어떻게 되나요? 뭘 어떤 교내 대회, 뭐 수상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줘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굳이 꼭 적는다고 이게 표현이 될까?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생기부에 적지 않아도 면접을 볼 때 대화를 해보면 이거에 얼만큼 자신 있냐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만큼 이거에 취중해서 빠져들어서 뭔가를 했었던 경험이 있냐. 사실 대회를 나갔다 와서 상을 타도 뭐 다들 알겠지만 남의 도움을 얻어서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신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는 정말 자기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자기를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표현을 잘할 것인가를 좀 준비를 하고 그만큼 또 그 이전에 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이겠죠. 그걸 할 때 얼만큼 거기에 빠져서 관심 있어 하고 연구하고 했었느냐. 이게 조금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건 보면은 보입니다. 예. 네, 보면 보이신다고 합니다. 저희 교수님께서는 자신감 그리고 자기 표현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에서 또 이 학생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포함해서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면접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작년에 면접을 아마 열심히 봤죠. 교과 면접도 보셨고 다 저도 봤죠. 다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보시는지. 뭐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외식조리학과랑 저희 이제 글로벌이 붙는 조리 쪽이랑은 조금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업을 아무래도 100% 다 영어로 진행을 그렇죠, 하고 영어로 있는 수업을 부분이 진행하죠. 없지 않아 있어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을 원하진 않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열심히 할 이제 마음가짐에 돼 있는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목적성은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학과마다 이제 특색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 이 대학이라는 학교를 들어오는 그 목적은 본인이 이제 사회를 나가기 전에 본인이 마지막으로 담금질을 하고 내가 정확하게 뭘 하고 싶은지를 이제 파악하는 시간이 이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파악해야 되는 시간인데 과마다 이제 스타일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면접을 보거나 수시를 보거나 뭐 지원을 하기 전에 학과 홈페이지는 꼭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셔서 이 학과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교수진이 고진이 돼 있는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오셔야 그리고 면접 때 사실 아까도 임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접 때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 준비 얼마큼 네, 준비했는지 그렇죠. 보니까. 예. 얼만큼 이제 좀 목적성이 있는지는 좀 저희가 제일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중점적으로 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현중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영어 실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괜찮아요. 네, 오셔서. 저희 우송대학교는 RIP라는 영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네. 있죠. 네, 네. 영어를 정말 토할 정도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영어는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목적. 우송대학교에 와서 어떻게 4년 동안 공부할 계획인지 이런 그렇죠. 계획성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계획을 준비하실 때는 학과 홈페이지였죠? 그렇죠. 네. 들어가면 학과 홈페이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학과
홈페이지 살펴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오늘 유튜브 하잖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정보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계획해서 면접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일단 면접 조금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혹시 안쪽에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5분 정도? 네, 5분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좀 추가적인 질문이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제가 하나 보고 있는데 네, 보고 계신 거, 한 네. 가지 좀 이야기가 방금 이제 면접이랑 좀 비슷한 거고 고등학생들이 네. 질문해 준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조리 관련 상, 네, 대회. 조리관상 대회. 자격증 이런 거 있어야 되냐, 네, 없는데 어떡하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자격증이 없더라도 이거에 관심 가지고 계속 노력했고 그런데 관심을 지내고 이제 뉴스를 본다든지 친구들과 생활을 했다든지 네. 음식점을 많이 다니면서 이 조리에 관련된 뭔가 포커스로 이렇게 생활을 하셨으면 분명 면접할 때 이렇게 대화가 이어질 거예요. 네, 그거에 자신감이 없다라는 건 우선 자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입장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이면 안 되고 그만큼 이게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만큼 노력을 하면서 지냈다, 이거에 빠져들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이거 요리 못하는 친구들이 와야 저희가 잘 가르쳐서 보내죠. 그렇죠. 예, 잘하는 친구들이 와도 잘 가르치겠지만 어떻게 못하든 잘하든 여기에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서 좋은 성장을 거두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자격증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 요리 실력도 중요하지 않다. 와서 열심히 배우면 된다. 네, 이 네.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대회도 학교 와서 충분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와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서 대회도 많이 나가면 나중에 취업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송대학교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질문이 왔는데요. 인문계 학생인데 생기부는 어떤 활동을 써서 채워야 할지, 4년제 조리학과 가는 게 나을지, 조리에 특화된 전문대에 가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아까 질문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문계 학생이면 아무래도 좀 조리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나 이제 좀 이런 게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조리를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어떠한 역량을 가진 학생인지, 자신감을 가진 학생인지, 또 리더십 있는 학생인지 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이제 뭐 준비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에 조리와 관련된 건 없더라도 이제 그와 연계된 활동을 통해서 뭐 교과 같은 경우도 교과 세특 같은 거 아마 적을 거예요. 뭐 국어 시간에 뭘 했는지, 수학 시간에 뭘 했는지 여기에 이제 조리와 관련된 조금 더 연계된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교과 세특 시간에 이때 뭐 수행평가를 하면서 조리와 관련된 조금 더 활동을 더 해주신다면 네, 나중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리고 이제 조리에 4년제. 특화된 4년제인지 전문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좀 더 알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네. 제가 먼저 좀 네.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내오면서 경험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저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는 일해본 적이 없고 해외에서 취업을 해서 계속 살아왔었는데 4년제가 중요하냐 컬리지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유니버시티 안 나오면 비자 받기가 힘들어요. 취업 비자. 옛날하고 지금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또 달라져서 솔직히 옛날에는 칼리지 출신에서 이제 뭐 익스피리언스 이런 게 좀 섞여 있으면 비자 받기가 좀 쉬운 시대였긴 한데 지금은 이제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특히 해외 취업을 하거나 이게 인턴십 말고 나중에 이제 취업을 취업까지 생각했을 때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게 비자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이걸 굉장히 많이 따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칼리지 출신들도 많이 비자를 받았는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유니버시티 출신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어느 나라든. 네. 그래서 그것만 놓고 봐도 아마 4년제 이게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예, 의견이다. 네. 의견이고 뭐 해외 생활을 했을 때 제가 눈으로 봤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만 비춰봐서 만약에 해외 취업에 좀 더 관심이 있다 이런 쪽이면은 아무래도 4년제 쪽 나오는 게 확률적으로 좀 확률이 높죠 사실은. 네. 그것도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셨지만 어쨌든 네. 간에 요새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맞아요. 한국에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해외까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4년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특성화된 전문대보다는 컬리지보다는 저희 우송대학교
4년제 대학으로 네. 오셔서 해외까지 갈 수 있는 기회까지 조금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면우 교수님께서 좀 어, 추가적인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제가 좀 이야기 드리자면 2년과 4년 시간적인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울 수 있는 거는 결국에 한계가 있다는 그쵸, 거죠. 네. 4년도 사실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겠냐라는 건 당연히 여기도 장점이 있고 저기도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 단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그 입장으로 좀 봤을 때 뭐 4년제를 선택해서 자기는 좀 더 심화된 공부나 더 많은 뭔가 이런 것들을 성취하고 나가겠다. 그럼 4년제를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2년제를 가야 되겠다 이러면 좀 더 빨리 나는 사회에 취업을 하고 뛰어들고 싶다. 싶고 좀 더 정말 기능적인 요리를 이렇게 주방에서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더 특화되겠다 이러면 빠르게 그런 기술들을 배우고 나가서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으셨죠? 네, 굳이 이제 뭐 본인이 조금 필드에 빨리 나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컬리지를 가서 전문 대학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 우송대학교 편입도 가능합니다. 편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2년 공부하시고 조금 아쉽다 하는 친구들은 저희 우송대학교로 편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요리가 다 완성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지금. 네, 이제 좀 맛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세팅할 수 있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썬패밀리랑 이제 맛보시는 이제 잠시 후 2부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하고 가실게요. Half day guys to Usong University. This is Ellen Jeong Yu and I'm the very first student that Professor Joseph sent from Usong to Guam. Before I started, let me briefly introduce myself. I'm currently a commis chef and I want to be a great chef in the future. I have 4 years of kitchen experience and I stayed 1 year in Australia. I worked a few times as a translator student. And now I'm working in Guam as an intern in Hilton Guam Resort and Spa. I'm traveling the world and working at the same time. My goal is traveling all over the world. Okay, let's get started. The best thing that you can learn from internship are you can get a lot of experience of your major. If you work hard with passion, they will reward you. For example, I got an intern of quarter prize. And you can improve your English skill naturally while you work as well. And plus, the best thing, you can enjoy the local culture when you hang out with your local friends. For example, you can enjoy the island, do hiking, swimming, dining in the nice restaurant, or do some silly thing. As I'm good at adapting in the overseas, I've got a lot of questions and I've let my friends know about abroad life. The first frequently asked question is, will my English become fluent while I'm working in the overseas? And my answer is yes, absolutely.
As a reminder, Wusong has many foreign professors, so it's good to start practicing and speaking English. Currently here, each department has only one Korean intern, so either you want or not, you have to speak English every day. So your English will improve while you're working here. For me, for example, I try to remember their frequently used words or sentence, and I try to using it. That way, you will slowly learn how to speak local English. And if you want to improve your English way better, obviously you have to study. I study English every day steadily in my own way, but I tell you because the video length will be longer and you guys will probably think boring. So if anyone wanna know, just DM me. The second frequently asked question is, will I get along well in the new place? Basically, the local in here, they like Korean. So every step is kind and they care us a lot. So if you smile to them and work hard in your working place, you will get along well with them in any minute soon.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해외 문화를 잘 적응하기 위해서 오픈 마인드를 갖자는 것과 일을 하다 보면 인턴이니까 아니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아니면 로컬이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한 일들과 어떤 문제를 갖게 될 수도 있어. 그럴 때 절대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 HR에 신고를 하던가 교수님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나도 그런 일들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나한테라도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도와줄게. 꼭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좋은 안전한 인턴십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나도 괌 인턴십이 끝나면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다시 일을 할 생각이야. 어느 나라로 가던 간에 즐겁고 안전한 인턴 생활했으면 좋겠고 만나서 반가웠고 잘 지내자. 안녕. 네, 오래 기다리셨죠? 지금 네, 저희가 좀 세팅을 좀 해봤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저희 이렇게 준비해 주신 두 친구분한테 박수 한 번만 좀 쳐줄게요. 박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음식을 좀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제 먹어야 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네. 일단 저기 맨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꼬시래기를 꼬시래기. 네, 네. 꼬시래기라는 해조류를 이용한 이제 월남쌈이거든요. 네네. 저거는 이제 소스에 찍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베어 드시면 되고요. 네.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삼치 파피오트예요. 네네네. 이게 이제 삼치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이제 야채들을 올려서 이렇게 오븐에 찐 음식인데 드실 때는 이제 레몬은 시니까 레몬만 걷어내고 안에 있는 생선이랑 옆에 토마토랑 같이 드시면은 되게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스타는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네. 파스타는 이제 김이랑 저희가 전복을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완도산 전복.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하시는 만큼 덜어서 드시면 되게 맛있는 음식. 네, 알겠습니다. 저 먼저 네, 한번 먼저 먹어볼까요? 네, 네. 네, 사회자가 먼저. 네. 손으로 먹어야 돼. 이거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제가 살짝 찍어서 먹으면 되나요? 이거? 네. 이거 ASMR 한번 찍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잠깐만요. 좀 끔찍해 보일 수 있으니까. 네. 다 드셔야 될 것 같아. 어우, 잘 드시는데. 지금 비주얼만으로도 구매 가능한가요? 와, 구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사업 바로 시작하실 것 같은데. 네,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맛있어요, 진짜. 아니, 좀 꼬시래기 보기- 근데 잠깐 제가 한 1초밖에 못 봤는데 꼬시래기 이렇게 들어가실 때 보니까 굉장히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네. 프레시한 것같아서 맛있으셨나요? 네, 맛있네요. 근데 말을 못하겠는데 너무 맛있고요. 네. 이제 교수님들 네, 한번 드셔보시죠. 네. 예, 뭐
한 입에 다 넣어야 되는 거죠 이거? 다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떨지 마시고요. 교수님 혹시 주시면. 네. 예. 교수님 또. 손이 좀 멀어서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맛있어. 한 입에 다 넣을 거죠? 그렇게 넣어야지, 노력해 당연히. 보세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계속 다른 시식을 방법이 하다가 없어. 와서 시식을 하다가 다 사실 드셔야 돼. 시식해도 우리 또 친구들에게 네네네. 먹어 주셔야죠.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제가 네. 또 먹어봐야 돼요. 맛있다. 교수님도 ASMR 한번. 네. 가능할까요? 네. 꼬시래기가? 와우. 네. 저도 처음이고요. 말을 못하시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다. 향이 너무 좋다. 네, 향이 너무 좋아요. 예. 이렇게 요리해본 소감. 네. 오늘 요리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실습실에서 하고 이제 졸업 작품 전까지 마치고 이제 학교 이제 과정을 다 마쳤는데 또 다시 이렇게 조교하다가 요리해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사실 저희가 해산물로 이렇게 메뉴 개발을 하거나 뭐 음식을 해본 적이 그냥 일반적인 해산물 요리만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요리 해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네. 임범 학생도? 저도 이제 약간 저희 고향 집에서만 먹던 음식을 여기 다른 분들에게 직접 해드리니까 뭔가 되게 색다른 느낌이었고 약간 완도 특산물을 홍보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완전 특산물 홍보대사, 좋습니다. 홍보대사. 굉장히 마음에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교수님들 한 번 더 네. 삼치랑 한번 맛 좀 전 보시겠어요?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요? 너무 궁금해요 저거. 어떻게 네. 한번 맛 좀 보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제가 파스타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오늘 피드백 한번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 안에 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전복이 전복이랑 아주 그냥 바질, 토마토 이렇게 들어갔어요. 저희 바질 페스토를 기본으로 이제 전복 내장이랑 김을 넣어서 만든 소스로 만든 파스타입니다. 이 파스타 색깔이 원래 이렇게 된 색깔인 거예요? 네, 파스타는 이제 먹물 파스타라고 해서 시판에 이제 구매할 수 있어서 먹으면 약간 이 막 안에 막 검해질 것 같고 좀 그렇긴 한데 기분이. 네. 계속 드세요, 계속. 네, 계속 드시면서 혹시 저기 질문 혹시 더 들어온 거 있나요? 네, 교수님 좀 식사하셔야 돼서 지금. 방송 잠깐 끊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음미하시고 피드백 하셔야 식사해야 될것 돼가지고. 같아요, 네. 난 더 먹을래. 맛있다. 바질이랑 토마토랑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선은 제가 느끼기엔 해산물이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맞아요. 딱 느껴지는 게 아까 사실 전복 살아있는 걸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또 신선하게 요리를 잘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네. 이 다른 페스토랑 막 이런 향들이 과하지 않게 너무 딱 적절하게 잘 된 맞아요. 것 같아서 예. 그냥 사실 이 학생들이 좀 잘 모르는 게 페스토를 좀 많이 넣어서 막 소스 질척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뭐 지금 면 먹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이걸 많이 맞아. 먹어도 질리지 않게끔 좀 적절하게 잘 쓰지 않았나. 시중에 판매해도 될 것 같은 비주얼이 지금 네. 보이기 네, 때문에 네. 저 지금 식사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하시고요. 맛있어서. 여기 교수님 이것도 한번 드셔보셔야죠. 네, 이거 드시는 동안 이제 저희 우리 지현 쌤, 양재현 선생님이 옛날에 인턴십 갔다 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탈리아는 네. 간단하게 어떻게 갔다 오게 됐고 후기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탈리아 피렌체에 위치한 한식당 궁으로 인턴십을 다녀왔었는데 이제 같이 실습을 들은 높은 학번 선배님이 있었는데 같은 조 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인턴십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그 업체를 이렇게 전달받아서 이제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너무 멀리 혼자 가서 이제 고생할까봐 걱정 많이 하셨는데 가서 한국인 언니들이나 외국인 이제 언니들도 엄청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도 알려주시고 음식도 배웠는데 음식이 그냥 한식당에서 파는 음식도 있고 저희가 특별히 이제 행사 같은 거 진행해서 파티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거의 점심이나 저녁쯤에 코스로 먹더라고요. 네. 이제 안티파스토, 세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걸 먹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한식을 코스로 빼다 보니까 그런 문화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인턴십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탈리아 음식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기간은 어느 정도 갔다 오셨어요? 제가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임범 학생 같은 경우는 혹시 학교 다니면서 뭐 해외에 갔다 온 경험이라든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줄래요? 저는 일단
해외를 갔다 온 경험은 없고요. 네. 저는 일단 한국에서도 충분히 배울 때가 요즘은 많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해외 생각보다는 한국에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앞으로 계획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몇 학년이시죠? 현재 저는 3학년을 3학년. 군대 갔다 와서 복학. 네, 이제 이번에 막 복학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학교 다녀보니까 어때요? 복학생의 느낌. 네. 이게 제가 학교를 이제 1학년 때부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우성대가 많이 커졌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에는. 네네네. 되게 다양한 과도 많이 생기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복학을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 온 듯한 느낌을 처음에 약간 적응 못하겠다는 네네네. 아, 네네. 굉장히 많은 제도도 생기고 학생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방금 이제 네. 제가 알기로는 아침조리 지금 아, 수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일이 바빠서 못 먹고 있다. 네. 네. 그 아침조리 수업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줄래요? 이제 아침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과에서 3학년이 되면은 듣는 수업인데요. 이제 아침에 이제 호텔에서 먹는 거랑 똑같이 브런치 위주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교수님이 참 약간 학생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서로 소통을 해서 새로운 메뉴를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되게 아침조리 수업을 들으면은 오셔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가는 그런 수업입니다. 몇 시부터 열어요? 보통 아침에 식사는 7시부터 7시부터. 8시 반까지 할 수 있고 이제 네. 학생들은 이제 일찍 나오는 학생들은 5시에도 5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수업이. 네. 우송대 조리학과 오면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실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아침조리 수업 네. 가격 그 돈을 좀 받나요? 일단 저희 학교가 좋은 게 신입생들한테는 아침 조리가 공짜로 공짜. 제공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수업을 어느 교수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공짜. 약간 이렇게 많아요. 학교에서 퍼주는 게 많더라고요. 남는 게 네. 없겠네 우리 네, 학교.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아까 제가 알기로는 그 그날 메뉴가 바뀐다. 네네. 그럼 그 재료에 따라서 바뀌는 건지. 네. 일단 냉부 약간 냉부 이런 느낌이에요? 어, 냉장고 그럼- 열었는데 이걸로 하는 건 약간 이런 느낌? 완전 비슷해요. 완전 비슷해요? 네. 일단 학생들이 뭐를 하겠다 해서 재료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교수님이 알아서 구입한 재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요리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수업을 이제 마치고 나면은 내가 좀 더 성장해 있는 느낌? 성장해 그런 있는 느낌을 많이 받는 수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7시부터 8시 반이라고 하셨죠? 네네. 네, 아침에 조금 전화 좀 해주세요. 식사를 하시게 총장님 수업 좀 줄여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좀 추가적인 질문이었어요. 인턴십 이제 아까 그 네. 이탈리아 간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몇 학년 때 가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 때는 솔반이라는 과정이 있어서 그 솔반 솔반. 과정을 1학기 때 마치고 이제 여름 학기부터 해서 인턴십 출발했고요. 이제 3학년 여름 학기 때부터 2학기 이제 4학년 때 인턴십 다 신청 가능하고요. 이제 저는 갈 수 있는 경로는 선배님들이 다녀오신 분들이나 해외 취업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이야기 듣다 보면 업체 소개해 주실 수 있냐 하면은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여쭤봐서 가는 경우도 있고 가끔 학교로 이제 해외 인턴 업체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메일로도 연락이 오고 이제 한국 업체들도 따로 전화가 오는데 이제 그런 인턴십 과정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학과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이제 학과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업로드하면 학생들이 관심이 있으면 따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 옛날에 교수님들은 다 발로 뛰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때 그랬어요. 네, 우송대학교 오시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정보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많은 정보 이용하셔서 해외에도 한번 꼭 가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음식 한번 어쨌든 피드백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네, 피드백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뭐 저는 아까 전에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몇 번 먹었잖아요, 계속. 네, 좀 식사 다 드셨어요? 네, 저는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대신 답변을 드린 걸로. 네.
맛이 없으면 안 먹는데 맛있으니까 계속 먹었다. 맛있다고 합니다. 예, 일단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 교수님. 사실 이 요리법이 파피오트 요리법이 이제 안에 습열을 잘 유지해서 얼마나 그치. 촉촉하게 만들 것인가 맞아요, 하는 네. 프랑스 조리법인데 이게 발전돼서 요즘에 막 유행하는 수비든 이런 요리법들이 생겼어요. 스테이크가 여기서 나오는. 네,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굉장히 촉촉하게 요리가 잘 되지 않았나. 야채들도 굉장히 촉촉하게 조리가 잘 됐더라고요.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제가 맞아요. 다 듣고 왔는데 이제 레몬이랑 와인으로 같이 이제 이 비린내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기 전에 저희 교수님들께 질문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식업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건 4차 산업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서 굉장히 변화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변화를 하고 있는 단계고 경제 원리는 어떻게 됐든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4차 산업 시대가 사실 이걸 굉장히 많이 바꿀 거다. 근데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저희는 우선은 생산성을 키우는 방법들로 아마 많이 바뀌지 않을까. 기계를 쓴다는 건 어떻게든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일률적인 뭔가 상품들을 똑같이 빠르게 인건비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로 많이 발전을 시키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해야 될 거는 정말 자기가 이제 사람으로서 휴먼으로서 할 수 있는 기계는 할 수 없는 뭔가의 그 기능적인 부분들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성을 두고 전략을 키워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산업들에 뛰어들어서 뭔가를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컴퓨터는 잘해야 되고요. 그 컴퓨터를 어떻게 프로그래밍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사실 저희 학교에 이제 소프트웨어 혁신대학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지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공부들을 많이 하고 그런 기능적인 것들도 키우고 하면서 공부를 더 많이 하면은 이 뭔가 발맞춤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4차 산업에.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변화에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발전되고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오시면 같이 이거에 적응을 하면서 개선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다른 하나는 이 4차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기 대응 능력과 변화에 적응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차 산업이라는 AI도 사실 그걸 어떻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느냐를 좀 이제 AI나 이런 것들이 대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학생들이 잘 대응을 할 수 있을까도 조금 고민을 하면서 변화가 있으면 두려워하고 뒷걸음치지 말고 어떻게든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게 한 1시간 반 정도 분량이었습니다. 살짝 정리 한번 하고 이제 추가적인 학생들한테도 질문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대전역 10분 거리인 영상 한번 보고 네, 다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하. 네, 저는 우송대학교 입학사정원 김병준. 강시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어디냐면은 대전역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왜 대전역에 나와 있을까요? 많은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궁금 좀 풀어보고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우송대학교는 정말 대전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한번 직접 약 27도인데 현재가 저희가 한번 직접 걸어보고자 이렇게 대전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 더워요. 너무 더워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같이 걸어가 거두절미하고 보시죠. 고고고. 자, 시작. 가시죠. 이게 사실 예전에만 해도 저희가 가는 길이 없었잖아요, 원래. 맞아. 이게 예전에는 좀 이게 골목골목으로 갔어야 되는데 맞아요. 오늘 저희가 가는 길은 이제 새로 난 도로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좀 편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횡단보도가 너무 길어. 생각보다 기네요, 횡단보도가.
생각보다 신호등이 많네요. 기네요. 지금 몇 분이죠? 지금 현재 약 5분 19초, 20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횡단보도 때 끊었어요? 안 끊었습니다. 지금 라이브인가요? 네, 원스트레이트입니다. 과연 10분 안에 도착을 할 수 있는 거리인지 아슬아슬한데 그쵸? 네. 한번 가보시죠, 그래도.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네, 또 요즘 또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마스크는 착용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이런 걸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 모두가 노력해야 이 파티가 빨리 끝나겠죠? 신입생들도 보고 싶고 우리 학생들 너무 보고 싶어요. 얼른 오세요. 학교가 너무 심심해. 조용해서. 네. 8분 59초. 아, 저희가 신호등에서 한 3분 정도 네, 그 정도 소요된 것 같더라고요. 네. 버린 것 같은데도 지금 아직 10분이 안 됐다는 거. 자, 저희는 우송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됐나 시간이? 이제 딱 10분에 제가 방금 멈췄습니다. 거의 정확히 지금 10분 95거든요. 10분 95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10분에 대전역에서 우송대학교까지 올 수 있다. 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또 다른 주제로 오케이. 찾아오겠습니다. 또 To be 찍을 거거든요. continue. 바이바이. 네, 제가 이어서 조금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조금 더 학생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우리 두 친구 지금 완도 출신이에요, 그죠? 네. 네. 완도에서 우송대학교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누가 네. 사실 우송대가 그냥 조리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알게 됐고 저희가 이제 조리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작은 섬이다 보니까 학원도 없고 이제 저희가 동아리도 마지막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렵게 만들어서 둘이 이제 같이 만들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우송대학교 이제 홈페이지 보다 보니까 전공 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공 체험을 또 같이 신청해서 외조가 경쟁률이 조금 많이 높아서 저희는 글로벌 한식 조리 가서 이제 경단도 만들고 실습실 투어도 하고 이제 학교 소개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엄청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지원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또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엄청 관리를 많이 해주시고 정성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명회 같은 거 있으면 올 수 있는지 엄청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네. 항상 오는 학교가 많이 없었어요. 너무 섬이고 작다 보니까 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이제 여기 우송대학교 입학처에서 와주셔가지고 저희 둘이랑 또 학생 한 명에서 세 명한테 엄청 심층적으로 막 설명도 해주시고 막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그 기회를 삼아 이렇게 우송대에 오게 됐습니다. 네, 네. 저희는 찾아가는 입학 설명회가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도 저희 몇 시간 걸리셨죠, 팀장님? 3시간 이상. 지금 집에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원래? 원래 광주에서 한 3시간이고 여기서는 5시간? 5시간, 네, 무려 네. 5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뚫고 저희 입학 팀장님께서 한번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단 3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전공체험. 네, 지금 원래 저희가 전공체험 행사가 이렇게 연에 3번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원래는 5월달, 7월달 그리고 이제 9월 초에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6월 13일 날, 5월 8일, 6월 13일 계속 미루다가 지금 7월 4일로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변동사항이 없는 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친구들 지원하셔서 많은 프로그램 참여하셔가지고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시고 그리고 우송대학교에 대한 이제 체험도 많이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범 학생, 완도에서 이제 설명회 듣고 어떻게 또 준비를 했어요? 일단 설명회를 듣고 제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되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자소서를 쓰는 전형을 선택해서 오게 되었는데 종합 전형. 네, 네. 종합 전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는 자소서를 쓸 때 고민을 하다가 학교 홈페이지를 유심히 봤는데 되게 자소서 쓸 때 필요한 정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소서를 열심히 쓰다 보니까 이 학교에 이제 오게 조금 더 적합한 인재가 네. 되었다. 네, 그렇게 합격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혹시 선생님도 종합 전형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일반 면접.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잠재 능력 1, 2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재 능력 1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그래서 인범 학생처럼 고민하지 않고 학생부로만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재 능력 2, 이 전형은 저희가 자기소개서가 있는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학과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조금 특화된 그 단어가 있을 거예요. 다른 학교랑은 좀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고 자기소개서에 잘 작성해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우송대학교 외식조리 전공뿐만 아니라 글로벌 조리 전공도 이제 다 이제 영어로 수업이 좀 진행이 되는데 특히 외조는 1학년 때 영어 수업이 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좀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학과가 이제 교양 영어 수업이 있고요. 저희 과는 이제 외국인 교수님 수업이 좀 1학년 때 절반 정도 수업은 외국인 교수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네.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1학년 때는 다행히도 옆에 통역조교님께서 옆에서 통역을 해주시거든요. 네네. 대신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학교 오셔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학년 때부터 라이브로 영어 수업이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송대학교 합격한 친구들은 1학년 때, 그러니까 합격 통지 받고 그리고 1학년 때까지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주시면은 2학년 때는 부담 없이 따라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교직 이수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제 이것은 지연 쌤이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이제 저희 대학에 조리 관련된 과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영양과랑 저희 외식조리 전공이 교직 이수가 가능해요. 이제 1학년 때 들어오는 인원들 중에 30%를 뽑아서 이제 교직 이수와 관련된 수업들을 듣게 하고 이제 2, 3학년 때 뽑아서 최종적으로 8명이 교직 이수 과정을 전부 다 이수하게 되고 이제 전교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이 자격증이 주어지면 이제 교사가 될 수 있는 이제 임용고시를 볼 수 있게 돼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전년도에 외식조리 전공 졸업생 중에 7명이 그 임용고시 합격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 오셔서 단 8명만 모집을 한 학년에 8명인 거죠? 네. 한 학년에 8명 모집하는데 7명이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나중에 교직 생활도 할 수 있다는 거 장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인 질문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우송대학교 친구들 취업은 어느 쪽으로 좀 하고 있는지, 네. 해외에 갔던 친구들은 또 해외에 취업을 하는지 이런 취업과 관련돼서 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일단 해외 취업 인턴십을 굉장히 일단 제 폴복기 학과는 무조건 100% 해외로 거의 나가고 있고요. 글로벌 조리학부도 거의 80% 이상은 해외 인턴십을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앞에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 중에 이게 외식조리과가 그냥 단순히 요리만 하는 과라고 좀 지칭하기에는 좀 이 카테고리가 크기 때문에 이제 꼭 호텔이나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기업체 또는 뭐 항공사 등 케이터링 산업 등 되게 다양한 곳으로 이제 좀 많이 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설명해줬던 뭐 교직 이수를 해서 이제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영양사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는 이제 또 교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다방면으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해외 취업, 국내 취업 다 가능하고. 그렇죠. 네. 예. 제가 봐도 저희 이제 취업 현황을 보면은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대기업도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EOD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저희가 CJ 푸드빌반이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J에서 요청을 해요. 저희 우송대학교 학생들 취업 잘 시켜줄 테니까 우리가 요청한 대로 좀 가르쳐달라.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이 과정을 또 이수하시면 나중에 정규직으로 CJ푸드에 또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송대학교 열심히
네, 오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저희 우송대학교 와서 창업을 하고 싶은데 외식조리 전공 수업을 들으면 이게 많이 도움이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분이 좀 창업. 네. 그럼 제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송대 외식조리 전공을 오시면은 1학년 때는 기초적인 수업을 위주로 배우고 2학년 때는 이제 외식 마케팅 등 다양한 이제 창업에 관련된 이론 수업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은 솔반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직접 창업을 해볼 수 있는 수업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4학년이 되면은 학교에서 이제 공모하는 이제 창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뽑히게 된다면은 학교 내에 있는 건물에서도 실제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주는 이제 다양한 기회를 많이 주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 우송대 같은 경우에는 올레식탁이라는 지금 식당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주도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음식을 좀 하는 그런 식당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또 음식도 한번 맛보시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지금 외식조리 전공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조리학부, 이제 글로벌 조리 전공이랑 펄포키 조리 전공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김현준 교수님께서 조금 안내를 간단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폴보키즈 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서양 요리를 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제 셰프 폴보키즈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30년 전부터 프랑스를 이용해서 이제 설립된 조리 학교고요.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 3년 전부터 이제 우송대학교하고 커넥션이 돼서 공동 학위 과정을 이제 설립을 했고 작년에 이제 1기 졸업생을 배출한 학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조리학부하고 폴보키즈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글로벌 조리학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커리큘럼을 이제 저희 우송대학교 교수진들께서 이제 설립을 하시고 만드셔서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수업을 따라가는 형식인데 이제 폴보키즈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100% 이제 저희 한국에 계신 교수님들이 그 커리큘럼 짜는 게 아니라 이제 폴보키즈 본교에서 가져온 100%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와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과정이 저희 담당 교수들의 수업을 통해서 본교에서 허락을 받고 거기서 같이 이제 점수 채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성적을 주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다 이수를 하게 되면 이제 졸업장이 3개가 나오는 거죠. 우송대학교, 우송대학교 하나. 본교께 나오고 그리고 프랑스 본교에서 나오는 이제 졸업장이 나오고 그리고 프랑스 정부에서 주는 이제 수료증이 나오고 이 3가지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유학을 가지 않고도 이제 동등한 학위를 인정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폴보키즈를 졸업한 학생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외 취업 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용이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폴보키즈라는 이름 네임밸류 자체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임밸류다 보니까 특히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폴보키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쿠아 그룹이랑 같이 연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뭐 노보틀이나 소피텔이나 이런 호텔들을 산하로 가지고 있는 아쿠아그룹이랑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취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리고 폴보키즈 본교 출신들의 셰프들이 지금 현재 이제 프랑스 요리를 거의 주류로 하고 있는 헤드 셰프급 이상들 셰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네임밸류 자체가 좀 특히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좀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계속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예. 정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폴보키즈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우송대학교 학위 하나, 그리고 폴보키즈 대학 학위 하나,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수료증까지 총 3개의 그렇죠. 영광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굳이 해외에 가지 않고도 우송대학교에서 이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인데 좀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송대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서 한 분씩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마디.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송대학교 오면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고 이제 다양한 제도들 그리고 이제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들도 엄청 많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이 정지되어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코로나 기간이 이렇게 끝나면 다시 해외도 나갈 수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송대학교 많이 지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차례인가요? 네, 교수님. 뭐 아까도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 그 계획성이 좀 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 인생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달린 일이면 그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보다는 본인이 정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잘 준비를 해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잘 가져갔으면 하는 게 이제 저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면우 교수님. 네. 네. 저는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우선 열정을 좀 불태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사실 너무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한 가지에 집중해서 열정을 많이 못 태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에 이제 그 힘들을 분산시키는 뭔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기도 한데 어떻게 됐든 열정을 좀 잘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기에 좀 지원을 하고 도전을 하면 꼭 저희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어디서 살든 잘 살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좀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가 요리에 진짜 관심이 많다, 성장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우송대학교를 아낌없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오늘 이 유튜브 라이브 영상이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조금 뭐 정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긴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 이제 외시조리 전공 입학부터 취업까지 조금 전격 해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희 우송대학교 홈페이지로 Q&A 달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5월에 예정이었던 이 라이브 영상이 6월 초로 지금 연장이 돼서 오늘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2탄으로 이제 저희가 철도 관련해서 이제 또 라이브 영상 한 번 더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7월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해진 건 없습니다.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라이브 2탄 또 시작이 되면은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유튜브 쿡방 라이브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2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